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민가협 엄마들이. 민가협 엄마들. 류혜진 씨. 네, 그 구속된 대학생들하고 노동자들 엄마들이 만든 모임. 맞습니다. 그 엄마들이 이제 소위 운동권의 5분 대기죠? 기동타격대? 그렇죠. 네. 거의 최선봉이셨죠. 선봉이. 왜냐면 어머니들은 함부로 경찰들이 폭력을 바로 행사를 네, 못하니까. 그거 참 묘하더라고. 그리고 또 언제나. 가장 절실하게 앞으로 나서 할 마음을 가지신 예. 분이죠. 시경에서 데리고 갔다 이러면 이제 남영동 분실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안사 갔다 이러면 이제 거여동, 송파구 거여동 보안사 분실 앞에 가고, 예, 그 심지어는 저 정문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요, 잡혀온 사람을 뺏어낸 적도 있어요. 맞아요. 박종철 열사 기사가 나왔을 때도 신문사에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항의 전화를 했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근데 이게 고문이 보면 박종훈이라고 그 선배 행선지를 키려고 고문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걸 물으면서 고문을 하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종철 군 경우에는 몰랐다고 봐요. 참 그게 참 억장이 좀 막히더라고요. 그거 있고 박종철 군이 21살 만으로 따지면 예. 이한열 열사가 만 20살. 지금 20살, 21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애기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그게 끈기나 신념이 아니고 그냥 무서움의 끝 아닐까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 네, 20살. 학생들이 거기서 무서움이 저는 1번이라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 생각하면 진짜. 예. 그러니까 그 김태리 씨가 했던 대사 있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거든. 그때 우리가 20살, 21살 어른들한테서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돌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누군가 돌을 놓다 보면 그 돌 하나 놓고 가서 언젠가 다리가 완성이 되면 돌 하나 놓을 수 있었다는 건 영광이죠. 되게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돌이켜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한열 군은 설마 그렇게 최루탄을 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 보면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피하고, 그러니까 이한열 군 경우도 그렇게 최루탄이 날아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야 발사가 원래는 되게 그래요. 돼 있거든요. 안전장치가 이렇게 땅가닥 걸리는 게 있어서 추가 있잖아요, 하지만 추가. 이제 편법으로 반 방아쇠를 당기고 내려서 쏘면은 직격탄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쏜 분은 자기는 알 것 같아요. 알죠. 알겠죠. 사실은 그 시대의 전경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사실 차출돼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개인 하나를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전경으로 차출된 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정신분열적인 어떤 슬픔을 겪어야 되고 서로 젊은이들끼리 그렇게 싸우게 만들었던 그 권력자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6월 10일 날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 안에다 유인물 한 200장 정도 넣고 나갔어요. 5시 한 40분쯤 됐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인도에 쫙 서 있는데 어깨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도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대한문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 뒷골목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조용해요. 그 아무 말 안 하는 심리는 어떤 심리였을까요? 6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와 함께 공포감도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해본 분들이잖아요. 먼저 튀면 잡혀가기 때문에 다 주변을 살피면서 뭐 신문 보고 있고 이러면서 괜히 인도 위에서 다들 있는 거예요. 근데 6시에 그 성공회에서 타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기다릴 것도 뭐가 없고 딱 6시 되는 순간 곧바로 경적 울리고 불 켜고 차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차도로 확 쏟아져 나오는데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의 시가 그렇게 되리라고. 그 전까지 없다가.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전에는 지나가던 시민이 데모하는 거 신고해서 그랬어요?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니네는 공부해야지. 네,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챘어. 위에서 막 소리가 나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휴지가 휙 날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최루탄 때문에 닦으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닦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에 매여 있고 혹시라도 잡혀가면 가족 생계가 파탄이 나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 나가지만 마음은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눈물 닦을 휴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요. 그 최규석 작가가 쓴 백도시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물은 100도씨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99.9도가 될 때까지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네. 2016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마음속에서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젊은 시절의 우리의 삶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라도 했다는 거. 네. 그런 거 많은 분들이 위로받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위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23년 만에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5.18 희생자 명예훼손 논란인데 작년에 이제 저 회고록 내내 만회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회고록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내용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회고록에 네. 그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고 조비오 신부 네.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예.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5.18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 조신부 이제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쭉 수사를 해보니까 우선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수사를 했고 또 국방부가 네네네. 국조위에서 확인을 확인을 해준 것이고 네.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 비난은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옛날 전남도청 광주에 네네네. 발포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던 네. 1980년 5월 21일에 네. 그 도청 근처에 몇 개의 빌딩이 있어요. 네네네. 그 시위대가 올라가 있었던.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전일 빌딩이라는 네. 빌딩인데 이 빌딩을 최근에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과정에서 탄흔이 나온 거예요. 예. 그 10층 기둥 바닥 이런 데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개인 화기로 밑에서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는 그 10층에 있는 내부의 기둥이나 천정이나 이런 데 탄흔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탄흔을 국방부 조사단이 분석해서 네. 이제 발사 각도라든가 네. 이런 걸로 볼 때 헬기에서 발사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되어서 국방부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내면서 뭐 장난이죠. 무장 헬기가 시민들을 공격한 사실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했던가 이러면 그냥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거라서 네네네. 뭐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회고록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했다고 얘기한 성직자의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격 파탄자로 거짓말쟁이로 뭐 악마로 모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5.18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네네네. 출판물에 의해서.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이제 사자 명예훼손 네. 이런 걸로 지금 기존에 이제 군에서는 5월 21일 날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활동을 예. 그 하기 전까지는 헬기가 네네. 출동한 적이 없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해봤죠. 이번에 이제 그 5월 19일부터 무장 헬기 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5월 21일 이전에도 헬기가 있었으니까 5월 21일 날 사격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이게 그 헬기 사격이라는 건 사실 그동안에 이게 단순히 군인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 그 발포를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성격을 그렇죠. 예. 갖는 거거든요. 정당 방위 네. 이런 걸로 인정할 수가 없죠. 예, 네네네. 그건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럼요. 예. 공세적인 일종의 군 작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이게 네네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5.18 38주기 맞아서 이 헬기 사격 밝혀진 것도 근자의 일이지만 네. 계엄군들이 집단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한 거 이런 피해자들이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기가
뭐 직접 뭐 그렇게 해라고 안 시켰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잖아요. 그때 11.6 사건 나고 나서 계엄 해제하고 삼김 씨가 선거를 했으면 정권 교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87년처럼 민주화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보안사령관 하고 있던 사람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살상을 저질렀잖아요. 87년 체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80년 체제가 됐어야지. 80년 체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80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마항쟁을 비롯해서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79년 11.6 이후부터 80년 5월까지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거세게 했던 것이고, 뭐 그 과정에서 저도 오른쪽 눈이 체류탄을 맞아서 이게 약시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용납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환 씨가 이 모든 사태의 주역이었고 주동자였다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두환 씨가 중앙정보부장, 보안사령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다 좌지우지하고 최규하 씨를 끌어내리고 또 자기가 대통령 거기 가서 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선거인단 제도 만들어서 또 대통령을 2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인간적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든가 사과의 말을 해야 맞지. 그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중에 한 분이어서 조비오 신부님이 그분을 모욕을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2번이나 소환했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도 다 박탈된 분인데 검찰에 나가지도 않고 재판장에 또 안 나올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자기가 무슨 법 위에서 있는 사람인가? 아, 진짜 나빠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나쁘다는 말밖에는.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 이제 5.18 특조위 발표 이후 국방부 장관은 처음으로 이제 공식 사과를 조명모 장관이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우연의 일치치고는 5월 3일날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진 날인데 그날 또 연희동에 자택에 뭐 벼락이 떨어졌다는 소나무에? 예, 그런 소나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 법과 정의의 벼락이 떨어져야지. 법과 정의의 벼락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꼭꼭 묶어가지고 저 조사를 해야지. 뭔데, 자기가. 왜 검찰에서 소환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예, 벼락이 뭐 거기 떨어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예,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그 헬기 그 사격 문제도 아직 진실이 완전히 네네네, 밝혀진 그렇죠? 게 아니거든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만 밝혀졌지. 네네네. 그 투입됐던 조종사들도 본인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헬기가 어떤 헬기가 어떻게 동원됐는지는 아직 네네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서 아직도 이제 최초 발포 명령이라도 예, 모르고요. 더 이게 사실관계가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예. 저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네. 저는 그렇게 고상한 한 줄 평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 그러면 돼?